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9시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0.5, 코스닥 0.3 플러스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 환율이 확 떨어지니까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술주들이 달려줘야 되니까 반도체가 잘 달려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좀 목표 주가를 많이 변동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진짜 많이 내렸고, 하이닉스는 조금 올렸는데 아직 현재가보다도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초를 치는지 안 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트럼프 멘트로 많이 가겠죠. 오늘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네, 표출된 건 환율로 표출됐습니다. 그걸로 가름합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의 전국이 안정돼서 내려간 건 아니지만 달러가 약세가 됐잖아요. 예. 달러 약세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수될지 모르지만 일단 표현된 거는 두 가지예요. 관세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하지만은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청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달러에서 약세가 됐으니까 파지티브하게 반응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이민 정책 군대 보낸다. 두 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아주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허니문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표현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안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했고요. 코스피가 0.66% 2536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2538로 했는데 지금 이게 2538은 11월 25일 이후에 최고가를 장중에 기록하면서 출발을 스타트했고요. 요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0.06% 플러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1% 내외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0.94% 올라가서 53,900원, 하이닉스가 2.6% 올라서 217,500원, 엔솔은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 2차 전지주들이 죄송합니다. 어제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엔솔 같은 경우는 5% 올라서 오늘은 1.8%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스타트를 끊고 있네요. 현대차가 1.7%, 기아가 3.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하나금융지주가 1% 내외로 플러스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조선주 오늘 실적 있나요? HD현대중공업이 1% 넘게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들 한국조선해양 등등 이런 종목들도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오늘 HD현대일렉트릭은 1% 빠지면서 시작한다는 점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면요. 조금 코스피보다는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이 1% 플러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1%, 2%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플러스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1, 2% 정도 올라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좀 2차 전지주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네요. 어제 이제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5%, 6%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종목들이 이제 힘을 내면서 그 종목들이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특징적인 거 좀 들어볼까요? 네, TA홀딩스가 상한가 이거 시간에부터 이제 이슈가 있었죠. 명예코 종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어쨌든 이제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시간 내부터 강했었는데 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영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FJ 승인으로 좀 연속성 있게 전일에 이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네요.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루미르 뭐 이런 쪽도 좋은 상황이고 전일에 이어서 석유화학 쪽에 대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텀 피싱이 가능한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관에서 연기금 수급 들어오니까 뭐 그런 부분에선 박스권 매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랑 기아도 좋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안 받는 회사들은 또 이제 힘들 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의 좀 희비 교차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방산이네요. 최근에 방산 많이 쉬었는데 이제 행정 명령과 멘트를 봤을 때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은 뉘앙스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눌려 있는 쪽에서의 이쪽이 또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산업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절반 이상은 트럼프 행정부 쪽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절반은 전일에 이어서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뭐 환율입니다. 그걸로 이제 다 통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슨 전기차 보조금에서 세 종목이 세 품목이 빠졌다고 나왔거든요. 기사가 네. 나쁜 뉴스죠. 왜냐하면은 그 기아는 안 빠졌고, 왜냐면 저기 그 중국 거 제품 썼다고 해가지고 빠졌거든요. 근데 보통 아무 뉴스가 없으면 그런 건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어제 미리 반영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 전면적인 관세를 바로 치진 않은 거로 일단 그렇게 표출됐기 때문에 환율로 반영되니까 그것 때문에 억눌렸던 주식들까지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이 오늘 정강 후 약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환율만 지금 1,400 뭐 45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은 네. 이게 뭐 밑으로 오늘 다시 내려올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들은 이 실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2차 전지도 사실 아주 새로운 것보다는 그냥 의무 그 비중을 철회한다는 게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죠? 어저께 올라간 거에 대한 반락의 성격이 조금 더 짙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에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은 않은 느낌이 들고요. 어저께 뭐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하게 빠진 면이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좀 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쉬는 거가 있었으니까 그 트럼프 쪽에서 이슈가 안 되면 조선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에 가장 민감하니까 가는 거고, 자동차마저 아까 관세 바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버티면은 빠질 이유가 없죠. 심지어 그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은행주가 잠깐 주춤했잖아요. 예. 그 저기 뭐 CET1 그 보통주 자본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환율이 약간 내려가면 그 부담도 확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도 오늘 같은 날 빠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발락하는 거에 초반 그거 말고는 그렇게 끌어내릴 만한 게 등락 포기야 등포기야 약간 나중에 수그를지 모르지만은 이게 끌어내릴 만한 섹터가 딱히 없어 보이는 거죠. 개별적으로 무슨 실적 나왔는데 마이너스 15%다 어저께 현대일렉트릭처럼 그런 게 오늘 뭐 예정돼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외를 빼놓고는 그다지 많이 흔들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9% 올라서 2,50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2,543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0.6% 올라서 731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월 11일 이후에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도 꽤 많이 지금 올라와주고 힘을 내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하창환 본부장님 잘 말씀을 아까 해 주셨지만 방산 로템이 3%, 그리고 LIG 넥스원, 저기 한국항공우주 플러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힘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지금 한진칼이 새로 올라와서 4.4% 플러스고요. 오늘 금호석유가 7% 올라가서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KB증권에서 나왔어요. 고무 2028년까지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이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7천 원이어서 목표가 대비 37%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하락했던 2차 전지
가 또 하락하고 오늘 하나솔루션이 4% 떨어지고 요 종목들 지금 제외하면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하락 종목은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SDI, 엔솔 요 정도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살짝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 빼고는 사실은 하락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이 거의 600개, 하락 종목이 250개,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거의 100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00개, 요 정도니까 사실은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 분쟁 있었던 티웨이 항공이 12%, 상한가 갔다가 티웨이 항공은 아니군요. 티웨이 항공 아까 17% 플러스다가 지금은 12%대 상승으로 내려왔고요. 그 밑에 이제 대덕전자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오늘도 5% 플러스라는 거. 요런 종목들. 코스닥 대형주도 역시나 고영이 14% 올라가면서 어제 상한가에 이은 오늘도 14%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점은 화장품이 좋습니다. 실리콘2, VT,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등등 이런 종목들이 5%에서 7%까지 오늘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 탑3 플러스 신한에서 ETF를 신규 상장했네요. 신한운용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신규 상장. 요거를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본부장님 뭐 수급 봐주셔도 되고요. 시장 코멘트 좀 더 해주신다면? 뭐 수급은 오늘 일단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어떻게 계속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550 경기 성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2,600선부터는 연기금이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상승이 잘 해주고 있어서 지금 미니 S&P와 나스닥 이 미니 지수 선물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누적으로 한 2주 정도 나가 있었던 상황에서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이게 선물이 조금 더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현선물에 대한 차이도 뭐 아직까지도 좀 역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턴을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뒤집어 주면서 약간의 이제 선물이 현물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선물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 뭐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되면 조금 더 상승 기조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 쪽이 얼마나 잘 달려주는지가 저는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국제 수익률이 분명 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주들이 달려주는 상황이 꼭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뭐 동성 하이텍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연결적으로 움직이는 산업군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떤 애들이 붙어주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뭐 오늘 똑같은 게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이제 환율 때문에 오늘은 변동 없습니다. 이게 0.5% 밑으로 빠질 리도 없고요. 그렇다고 1.5%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건 약간 부담이죠. 미국장이 안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달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제가 모건 스탠리 그 뭐 리포트 그거는 제가 못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자기 고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이라 보여지고요. 내용을 몰라가지고. 안 봐도 뻔해요. 그거는 틀렸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정고점을 향해서 그냥 갈 겁니다. 네. 아니 모건 스탠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무슨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삼성전자는 약간 그렇게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긍정적 썼나요? 아직 긍정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 실현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20만 원 안착은 끝났고 그냥 정고점으로 해서 간다고 보여지고요. 내일 모레 실적이 만약에 7조 5천원, 7조 7천원 나오면 한번 조정이 있을 겁니다. 네. 만약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를 이익 실현으로 갈 것이냐, 이제는 담는 걸로 갈 것이냐고 봐야 되는데 저는 담는 것으로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이익 나오는 물량이 있다면은 그 마지막
이고요. 뭐 그게 안 나오면 딴 주식 사시면 돼요. 한국 주식을 사든 딴 주식을 사든 하는 게 낫고요. 다른 거는 크게 그다지 볼 거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소부장도 나쁘지 않은 것이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의 투자에 영향되는 주식들은 전부 다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 연관되는 것이 조금 까리까리한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 줄일 것이냐 뭐 그런 개념은 레거시 말고는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하고 TSMC 연관보다는 좀 덜하긴 하겠죠. 그게 믹스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전체적인 소부장의 그 섹터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쫓아가기 위해서 소부장이 좀 힘을 내는 그 속도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크게 환율이 다시 뭐 1460으로 가지 않느나 주식은 반도체 하이닉스 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저께 현대일렉트릭이 오버된 거 저가 매수 들어오는 거 하면은 장은 안정적으로 밑에는 확실히 다지고 한 단계 높아졌다라고 네. 저는 평가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으나 빨리 얘기한 건데 제가 시간이 부족. 항상 부족할 것 같아서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천천히 얘기했어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님이 목원 또 재 뿌렸나요? 아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네. 저도 지금 처음 듣거든요. 뭐고는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내용을 처음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들에 무엇이 나왔는데 뭘 알 수 있고 뭐를 지금 알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죠. 목은 저도 못 봤으면 모릅니다. 목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말씀해 드리면 주세요. 거기서 이제 코멘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보다는 목표 주가의 변동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숑킴이 한 거고요.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2,000원에서 52,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5,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뭐 올리긴 했지만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이닉스 가격은 218,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갭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 삼성 SDI 이렇게 또 목표 주가의 변동이 있었는데 LG이노텍은 2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하향 조정. 삼성전기는 82,000원에서 52,000원으로 하향 조정. 네. LG전자는 11만 2천원에서 11만 1,000원으로 하향 조정. 그다음 삼성 SDI는 3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 조정. 뭐 대부분 다 하향 조정했고요. 하이닉스만 목표 주가를 15,000원 올린 15만 원으로 얘기를 했다. 뭐 요 내용이 아침부터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른 거 다 동의하고요. 하이닉스는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분기별을 정확히 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 노건 스탠리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가장 큰 거는 25년 전망은 여전히 잘 모를 수 있지만은 26년에 대한 전망이 원래 당초에 올해 22조에서 내년에 2조로 떨어뜨리는 게 원래 그 친구의 포캐스트였거든요. 10분의 1 토막 난다는 거야. 내년도에 올해가 얼마든 간에 올해 20조였는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국내는 한 30몇 조 되거든요. 올해가. 네. 그럼 분기별 아마 7조 8천 되잖아요. 그렇죠? 7조 8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높여지면서 목표 주가를 높였는가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목표 주가 이익 전망을 높이면서 목표 주가를 한 15,000원 올렸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전망을 높이는 정도에 대비했을 때 목표 주가가 덜 올랐다. 만약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사실은 그 친구는 소극적으로 한 거다. 만약 이익 전망을 바탕을 두고 목표 주가를 올렸으면은 아마 목표 주가는 훨씬 올렸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는 못 올렸을 것 같고 한두 번은 더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 지금 제가 그 친구가 원래 9월달 발표했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을 얼마나 원래 22조인가 그랬는데 얼마나 높여갖고 목표 주가 높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한 센티먼트를 안 좋게 그 친구가 본 거는 그 친구 원래 그 센티먼트 전체적인 IT에 대해서 안 좋게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끝.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은 1,434원 오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34원. 와. 이건 뭐 하루아침에 그냥 1,450원에서 34원으로 널뛰기를 하네요. 널뛰기를. 이건 뭐 명확하게 이슈가 있었으니까 관세에 대해서 그만큼 겁을 많이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물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서 뭐 안정권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좀 큰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타트는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뭐 특징적인 거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다 종목들이 좋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또 자동차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제약바이오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차익 실험에 나오는 거 빼면은 나머지 종목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화장품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본원님도 자주 말씀하셨고 저도 가끔 얘기를 해드려갖고 화장품은 뭐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렇게 좀 오늘 때가 마침 됐는데 예. 그 제가 확인하기로는 종목 그 OEM하고 그 브랜드 있잖아요. OEM은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가 OEM이죠. 예. 특히 코스맥스가 많이 달리고 코스메카가 조금 덜 달리고 있는 판국이고 나머지는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이제 브랜드가 많은데 브랜드 회사는 좀 실적의 그 추세가 지금 조금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확인하셔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흥분할 때 같이 그냥 뭐 싸잡아서 좋은 얘기를 싸잡으면 다 그냥 바스켓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오늘 접근하는 거는 그 브랜드 쪽은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브랜드들이 얘가 실리콘 2 뭐 또 VT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상황이 조금 좀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저는 그래서 ODM 쪽이 좀 더 안전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코스맥스가 빨리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이 더 크니까 한국 콜마와 비슷한 코스맥스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빠르게. 예. 작은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고 그런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꽤 오랫동안 밑에서 지금 계속 지지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 수급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는 뭔가 잠재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코스맥스도 좋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도 조금씩 접근하는 건 어떤가 싶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고 확인하시고 차이점이 있는 걸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20분 지나면서의 변화는 조선주가 좀 올라오네요. HD 현대미포 4%, 하나오션도 2%. 이렇게 좀 조선주 실적 오늘 아니에요? 오늘로 알고 있는데. 아까 현대중공업 같은 거,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아까 현대미포조선은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습니다. 리포트. 예, 다월 투자도 나왔고요. 아하. 그리고 선호주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많이 갔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마침 그거 비교한 건데 네.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아주 최근 한 달 동안에는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멀티플 측면에서 사실은 오히려 오도 측면에서는 현대미포가 미국에서 수주받을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기조의 리포트였어요. 메이크센스하고 밸류에이션 상에서 상대적으로 버려져서 부담이 적은 게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아규먼트인데 저한테는 그 메이크센스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아마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 아니겠냐. 아마 하나 더 다른 증권에서도 비슷한 투의 카멘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아까 카르페 디엠님께서 조선 너무 올라서 좋은데 조심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따가 김정일 본부장님이 비교하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조금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뉴스 중에서 좀 주목할 뉴스 제일 그 눈에 가는 뉴스는 뭐였어요? 헤드라인 중에 광고하고 들어가려고. 광고하고요. 광고하고 그러니까 제일 주목할 만한 뉴스를 먼저 얘기하고 그 빌드 광고를 하고 이걸 해야지 광고를 해도 안 나가고 계시지. 예. 방산. 항상 방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산 중요하대요. 여러분 나가지 마요. 광고 짧게 할 테니까. 네, 짧게 할게요. 이거 뭐 IT 제품인데 길게 할 게 뭐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조선, 방산 얘기할 거니까 1분만 참아주세요. 사실 분만 사세요. 요거 뭐냐면 그 스탠바이미 LG 그 이동식 TV랑 모니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눌러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요런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 대상이 LG 스탠바이미, 삼텐바이미 그리고 요 루멘 TV. 그러니까 거실이나 안방 같은데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모니터 놓는 거예요. 근데 안에 OS가 그냥 탑재가 돼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넷플릭스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거 누르면 돼요. 그래서 캠핑, 원룸, 홈파티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LG의 이동식 스마트 TV입니다. 특히 이제 캠핑에 특화돼가지고 요거 지금 받침이 이거 두꺼워요. 뜯어가지고 그냥 캠핑에다 이렇게 딱 놓으면 됩니다.
1세대 모델이 판매 신기록을 세웠는데 FHD 디스플레이고요. 선명하게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광시야각 패널, 논글레어 패널도 어디서나 봐도 야외에서 봐도 빛이 있어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마트 TV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와이파이만 있으면 OTT 서비스 아무거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 나 혼자만 레벨업 한번 틀어볼까? 나 혼자만 레벨업. 아이 바로카랑 싸우는 거 엄청나죠. 바로카? 아, 바로카 대단하지. 바로카 진짜 이쁘잖아요. 틀어봐요. 이렇게 나 혼자만 레벨업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그러네. 제주도 개미.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중요한데요. 가격이 얼마? 저희가 좀 싸게 가져왔습니다. 단품은 31만 9천 원. 그리고 거치대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하면은 39만 8천 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트 상품의 경우 10만 원 상당의 호환 이동식 스탠드 배송을 해주고요. 상하 각도, 높낮이 조절, 180도 회전, LED 무드 조명 뭐 다 저희가 드리니까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바이미가 한 새 거 사면 120만 원?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싸게 좀 가성비 좋게 이렇게 사시고 싶은 분들은 요 루멘 TV가 훨씬 좋아요. 루멘 TV 모니터 겸용으로 할 수 있고 좋아요 이거. 싸게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도 뒤 하나씩 놔요. 자료화면 이렇게 옆에서 딱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세련되고 멋있잖아. 뭐가 있어 보이고. 디스플레이의 시대인데 누가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딱 넣고 쫙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맞아요. 뭐 뿌리도 딱 좋고. 맞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게. 그럼 이거 우리가 사줘야지. 17만원으로 좀 해봅시다. 예? 비싸지도 않은데. 오케이. 자, 광고 끝. 자, 그러면은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갔다가 차관 본부장님 뉴스로 갈게요. 오늘 좀 몸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아니에요. 컴퓨터 계속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미세먼지가 오늘 몇인 줄 아세요? 장난 미세먼지 아니더라고요. 아, 장난 아니에요. 안개가 막. 완전 안개야.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여의도 기준으로 311입니다. 311이요? 3배, 4배. 비상 경고 경계. 올렸을걸? 원래 80 이상이면 외출 금지, 그치. 외출 경계 뭐 이런 건데 호흡기 있어. 311. 제가 중국의 베이징에 있을 때가 천이라고 그랬잖아 저번에. 1200. 말도 안 돼. 그리고 축구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400. 그때 대비하면은 근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바로 선언. 참 그러게요. 각자의 뭐 가치관이 있나 보죠. 그러게. 트럼프를 한번 서울에 쫙 이렇게 투어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베이징에 대단하지.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현 본부장님의 자료 그 조선 관련해서 비교된 거 먼저 보여주신다면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 근데 그러 전에 요거 하나 뉴스 나왔는데 이거 네. 어떨지 잠깐만 살짝 넘어갈게요.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새벽에. 봤죠? 대만 지진. 네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대만이 이렇게 생겼죠. 이 보통은 이제 북서, 북동 이렇게 해양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륙인데 요 남 중간 쪽이죠. 여기 났답니다. 그래서 일단 대피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강도는 6.4. 이번에 중남부 내륙 지점에 좀 지진이라는 점이 해상이 아니고 특이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TSMC도 있는데 근로자들이 대피했다. 여기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예. 뭐 여기 마이크론도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SMC의 영향이 많다면은 그는 안 좋은 거죠.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우리 제품도 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마이크론 제품이 문제가 돼도 우리한테 좋을 건 없는데 우리가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뭐라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예. 강도가 7까지는 아니어서 재앙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터치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크게 이슈가 안 되기를 머리 아프지 않게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조선 요게 있는데 일단은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신조선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중고선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긍정적이고 설사 약간 내려간지 보여도 환율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게 아직 컨센서스이고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어떤 우리 그 가족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보시면은 이게 잘못했는데 12월입니다. 지난 12월 상반기 중에 바닥을 한번 내려갔었어요. 우리 예. 그 대통령 그 이슈 때문에 그때 12월 달 상반기 바닥 대비 하나오션이 70% 넘게, 현대중공업이 50% 넘게, 삼성중공업이 3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기 급상승 같은 느낌에서의 이익 실현 내지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대중공업의 이미 PER이 3배 후반, 3.9배, ROE가 16%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아직 여유가 좀 있지만은 14% ROE에 PER이 한 2배 이상 가는 거니까는 현대중공업은 분명히 과거 피크 대비했을 때도 지금 목이 찼다는 아argu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한국조선해양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면 만약에 이익에 대한 전망을 어차피 25년 거는 옛날에 봤던 수주로 갖고 되는 거니까 이게 비저빌리티가 내년에 기본에 짜여 있는 수주 갖고 좋다 그러면 26년까지는 땡기거든요. 26년까지 땡길 것이냐, 27년까지 땡길 것이냐에 따라 갖고 추가에 상승할 수 있는 폭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될 때는 대장주가 가고 현대중공업이 가고 주춤할 때 다른 주식으로도 손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이런 타이밍에서 상대적으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조금 더 저조 이상하네. 한 10몇 프로밖에 안 올랐어요. 10몇 프로밖에 안 올랐어요. 현대미포조선이 한 달 동안에.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이것들 중에서 가장 쌉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좀 어텐션 하십시오. 그리고 리포트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뭐 우리가 무슨 함선, 무슨 전투선 이런 거 수주 받는다고 군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원선 있죠. 지원하는 거. 상선 이런 쪽에 수주가 멈춰 있을 수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소외될 이유가 없다. 물론 그 전에 오른 측면이 있어서 지난달 12월 달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지만은 그런 아기먼트에 나온 리포트가 나온 것이 오늘 좀 주가를 많이 오르는 이슈다.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면은 예. 이 내에서 섹터 로테이션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게 되겠고요. 아직 신조성과라든지 수주 자체하고 환율이 급격히 변하는 게 아니면은 조금은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럭키보이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조선주 중에서 LNG 관련해서 더 유망한 기업은 이렇게 삼성중공업 말씀드렸죠. 그저께 네. 삼성중공업.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전혀 안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더 빨리 할수 부족해도 있습니다. 조금 하더라도 다 전달이 돼야 네, 되니까. 삼성중공업. 어저께 엊그저께 다 얘기했거든.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얘기하고 근데 네네네, 삼성중공업 알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여서 네네. 자, 같이 질문을 네네.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삼성중공업. 그리고 오늘의 선택님께서 조선은 서로 끌어주면서 2차 전지 상승 때처럼 갈 듯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 거요? 2차 전지 끊어주는 거? 조선은 서로 끌어주면서 2차 전지 상승 때처럼 갈 듯.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요놈 갔다가 좀 쉬고 다 또 다른 애 끌어주고. 2차 전지하고요? 네. 2차 전지하고 아니. 엮는 거는 좀 그런데. 조선이 서로 그 안에서. 그렇죠. 조선이 서로 끌어주면서 그 안에서. 그 2차 전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셀 갑자기 가다가 조금 쉬고 네. 또 소재 가다가 좀 쉬고 또 막 무슨 분리막 갔다가 또 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이 서로 요놈저놈 서로 끌어주면서 2차 전지 상승 때처럼 갈 것 같다. 근데 물론 그때 광기랑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직 광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것 때문에 네. 그러기를 바라죠. 갖고 네. 계신 분들이. 만약 미국이 자, 우리 조선의 애들은 뭐 군함이고 뭐고 MR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짓고 하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조건을 만약에 막판에 끄집어내면은 그게 오히려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지금 보지만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창 올라갔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있으면은 좀 이야기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덜 들리는 것 답답하죠.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콧물이 계속. 콧물 나오면 또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창원 본부장님과 뉴스 오늘 있었던
알아야 되는 뉴스 한번 방산을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 가기 전에 이거 속보 나와가지고 수출입 데이터 오늘 21일이니까 또 1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또 우리가 HS 코드 또 이제 좀 이따가 치고 막 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5%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업 일수가 적어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평균 수출액은 플러스가 이어져 나가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여전히 강한데,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가 꺾이면 수출이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2%가 증가했다. 예. 반면 수출 이익 품목인 승용차가 7.3% 줄었고 이거 좀 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10.1%가 감소를 했다. 그리고 석유화학 품목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이게 물론 기저 효과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뭐 9월 10월 넘어가면서 이제 흑자 전환 되면서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거 대비했을 때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이다. 대신에 이게 꺾이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주요 품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목요일에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당연히 크게 영향을 주겠지만 또 GDP 그런 전망치라든지 내용이 나오니까 저 GDP 결과값 보고 향후에 또 어떠한 그 전망치가 나오는지가 우리나라 지수 상단을 조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 케미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제일 많이 또 오르는 종목 중 하나잖아요. 네. 금호석유, 롯데케미컬, 대한유화. 근데 수출입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저거는 후행적인 데이터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발 커멘트 석유라든지 화석연료 다시 이거에 대한 센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수출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트럼프 발로 모멘텀을 받아서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들, 석유, 케미컬 관련주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지금도 네. 먹고 있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갑니다. 스타벅스. 아, 또 네, 이거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싸가지고 다녀. 그러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거 보노님이 키워주실 겁니다. 제가 할까요? 컨트롤로 해서 네. 인상 폭이 좀 냅둬주시면 보노님이 키워주실 겁니다. 네. 아, 얼마 200원 올라가서 네. 얼마 되는 거예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4,7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원래 4,1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서 아메리카노가 4,700원 정도고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사실 이제 이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벤티나 좀 그런 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은 톨 사이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적당량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사이즈가 올라가고 오히려 약간 요런 벤티 사이즈 좀 떨어진 거 이런 거 보니까 좀 그냥 많이 먹어라 하는 건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근데 어쨌든 좀 작은 쪽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실 이게 스타벅스가 전 몰랐는데 뭐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오후 2시에 뭐 커피 먹을 때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대요. 그래요? 그거를 월 구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구독 경제화로 좀 땡기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고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는 가격을 내리고 작은 사이즈는 가격을 올리고 작은 사진이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란데랑 벤티도 올라가는 거는 있는데 일단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크게 했을 때는 좀 할인을 해주는. 그러면 저게 전반적인 물가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작은 사이즈를 시켜서 앉아서 나눠 먹는 그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앉아가지고 조그만 거 이렇게 먹는 분들도 계시니까 생각한 거지. 전반적으로 매장의 그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작은 사이즈 가장 많이 시키는 사이즈의 가격은 올리되 실용적으로 좀 큰 거 시키는 분들은 가격을 좀 할인해주고. 그래서 걔네들도 좋죠. 매장 입장에서 그게 맞겠지. 그리고 원래 또 이제 스타벅스가 안에서 있다가 갔어도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무조건 소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그건 당연히 유지보수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긴 했겠지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상황이 이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진 게 아닐까? 물가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만은 이거 아까 이제 저도 기사 들고 왔는데 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방산, K방산의 상징인 K9 자주포가 첫 수출이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목표 주가 상향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쪽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방산은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없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죽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제 원래 방산이나 좀 큰 산업군들 같은 경우 도장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은행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과 또 트럼프의 방산 관련된 이 멘트는 조방변이 흔들렸다라고 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조선이랑 또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산도 추가적인 트리거가 생겼기 때문에 뭐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기사도 좀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까지 알아봤고요. 시장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힘이 좀 빠지면서 0.5% 플러스 절반가량의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지금 바로 음전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음전하기 일보 직전이고 코스닥은 이미 음전했습니다. 0.1% 마이너스 726으로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파는데요. 뭘 팔아요? 외국인이요? 아마도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종목인가? 외국인이 뭐 초반에 살짝 수급이 플러스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126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는 273억 마이너스. 오늘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기관이 1170억 코스피에서 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 101억 매수.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하나씩만 해주신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사다가 마이너스 126억 원으로 조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 차익이 나오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반도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 보면 오늘은 좀 2차 전지 쪽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일에 또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줬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좀 순환매 관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안 파네요. 지금 9시 반 기준으로 지금 매매 동향 보는데 네. 가장 많이 판 게 하나오션, 한화오션, HD 현대일렉트릭, 두빌, 현차, 삼성중공업. 이 시련이구만.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순매도 3위의 포스코 퓨처엠 57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코프로비엠이 5위로 56억 원인데 사실 하나오션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5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보면 아마 2차 전지들이 좀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조금은 부담 요인으로,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나간 금액이 차익을 보면 한 3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 다 깔려 있는 거를 체크를 해보면 아마 덩어리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부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매수가 현재 시점에서 362억 원이랑 삼성전자가 185억 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도 아직은 이렇게 수급이 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2차 전지 쪽에서 나가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수급이 붙어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외국인 수급도 플러스고 지수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네. 빠지는 거 대비했을 땐 사실 반도체가 그렇게 매가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도 수급 관련해서 근데 아까 그 50억 100억 했는데 하나오션 말고는 크게 아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오션은 많이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아까 똑같은 질문. 요리 가고 저리 가고 돌려가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뭐 5만 1천 원, 5, 6천 원, 7천 원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많이 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추세가 꺾였다고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쉬어가는 측면에서 그럼 그 증거를 조선해서 이 실현하면 그걸 먼저 하겠죠. 마치 현대중공업 계속 팔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를 안 사고 있죠.
산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판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에 대한 포캐스트를 이익 전망 포캐스트를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삼성 하이닉스만큼 의미 있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친구 52,000원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마도 그 다음에는 올릴 것 같아요. 근데 52,000원 했는데 그게 이익 전망이 만약 올 연말까지 내려가는 것만은 아마 이 친구 예측에 의하면은 아마도 올 하반기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포캐스트가 담겨 있어야지 현재 주가에 근접한 목표 주가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국내 애널리스트는 여간해서 하반기가 진짜 무너진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목표 주가가 그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끌어올릴 수 있는 거가 캐털리스트가 부족하다는 걸 이제는 공감을 확 안 하던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장이 이렇게 오를 때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마켓 시가총액이 18%고 하이닉스가 7%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가는 게 우리 전체적인 좋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딱 머릿속에 담고 하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기어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하이닉스 혼자서 30%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는 대부분 다 코 비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가시네요. 네. 명확하. 맞아요. 아니, 저기 뭐야 코 세정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비인후과 한번 해주는 그 거. 얘기 많이 해 주시네요. 저 그거 했었는데 저 약간 좀 장기가 좀 이상하게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귀로 들어가요. 연결돼 있긴 하죠. 귀로. 그래요? 이게 세정물이 귀로. 코 하려다가 못 귀에 하겠더라고요. 영향을 주. 그게 노하우가 있대요. 근데 그거 해도 저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어. 안에 그 물콧물처럼 이렇게 있는 거라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연결돼 있는 거 그 빨아먹는 것도 있잖아요. 씩 해가지고 이렇게 석션. 석션. 그거라도 하면 이제 불쾌해지는데 하면서. 영. 그리고 저기 뭐야 비염 때문에 그런 거는 놀리지 말아달라고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놀렸어요? 아유 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니까 놀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장기가 뭐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야지. 저도 힘든데 불편하지만. 놀려도 돼요. 그 뭐 어떻게 해요? 제 잘못이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놀려도 됩니다. 마음껏 편한 대로 놀리셔도 별로 타격 없습니다. 네. 그냥 죄송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보노님한테 방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보노님 생각이 궁금하다. 방산의 지금 위치와 그리고 현재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뭐 조방배원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방사는 제가 그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하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그 있었던 그 가격까지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 시차는 그게 얼마나 빠르게 해결이 돼서 수출하는데 방해가 안 되고 어떠한 좀 가시화가 나오는지가 좀 핵심인데, 일단은 또 트럼프가 어떠한 좀 방위 산업에 대한 또 트리거를 끌어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사는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48분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빠지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데서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진다는 거. 그리고 상승하던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몇몇 종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랑 조선 빼고는 상승폭이 살짝 누그러졌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체크할 만하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가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 그게 2차 전지 때문인데 에코프로, BM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에코프로, 천보, 뭐 에코프로 HN 등등 이런 종목들이 막 6%씩 빠지니까 이거는 뭐 지수가 사실 견디기가 힘들죠. 반대로 이제 상승 종목은 고영, 루닛 뭐 이런 종목들 17%, 7% 뭐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들 이런 애들이 좀 버텨주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5분 정도 남아가지고 김정일 본부장님 아까 자료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아까 거 있습니다. 조선 했고 얼스퀴크 했고 네. 그렇죠? 대만 지진 그리고 조선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실적 나왔나요? 어제 나왔잖아요. 아 어제 쇼크로 나왔죠. 쇼크 나왔지 않습니까? 8%가 더 빠졌잖아요. 맞네. 오늘 그리고서 아직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뭐 수치는 다 말씀 어저께 드렸었고 이게 읽을게요. 매출 인시 연기로 컨센서스 하회, 실적 부진은 일시적, 어닝 쇼크는 맞고 하지만 조사는 모사다. 그래서 매수 기회다. 그래도 앞날은 맑다. 오히려 목표 주가 높인 데도 있고 이게 증권사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못 보고 어제 나온 리포트 4개의 제목입니다. 네. 이게 바로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동의가 안 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했지? 매출 인식이 뭐 이렇게 선적이냐 인도냐 있잖아 저기 뭐 이렇게 방식이잖아요. 예. 이걸 바꿨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콩코를 할 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된 거라고 바로 그렇게 설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불쾌라고 한 말 하지만 왜 그러지? 왜 너무 보수적인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애널리스트의 그 포캐스트는 올해의 포캐스트는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포캐스트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일시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거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너무 보수적으로 본 건가? 왜 바꿨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오늘 바로 이렇게 막 뛰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한 40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좋은 점을 지적하신 분이 한 2개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북미 비중이 높을수록 마진이 좋거든요. 2, 4분기 때 상당히 마진이 좋았습니다. 2, 4분기 때 한 22, 3% 됐을 거예요. 이번에 20%고요. 지금보다도 마진이 더 높았죠. 그 당시는 북미 비중이 30%가 훌쩍 넘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연된 것이 북미 쪽이거든요. 북미가 확 빠졌으면 마진이 확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마진이 그래도 견조했어요. 20%를 버텼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올해 전망을 할 때 영업이익 전망이 내려가지 않고 영업이익률 전망이 전반적으로 그냥 유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증설한다고 발표한 것도 증설이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은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가까운 정도로 의미가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어쨌든 올해의 성장률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30% 전후예요. 내년도는 약간 엇갈립니다. 증설한 거에 효과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내년은 별 반영이 안 된다고 보고 하면은 20%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어쨌든 30% 20% 처방되고 인더스트리에서 넘버 원이기 때문에 PER을 얼마 주느냐가 이슈잖아요. 근데 PER이 지금 목표 주가가 5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가까운 목표 주가 근처의 애널리스트의 PER은 대충 20배 초중반 중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주가가 20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섹터 내에 다른 게 있으면 글로 잠깐 갈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은 목표 주가는 이게 PER 25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1분기 실적부터 확인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적으로 35만 원, 33만 원 빠지면 아마 다른 섹터들도 제대로 못 갈 겁니다. 하지만 이게 버티다가 결국은 올라가면은 다른 섹터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치되는 거는 일시적인 거다. PER 25배는 간다.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바꾼 거에 대한 전향적으로 앞에서 나서서 처음부터 얘기 안 한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클로징벨에서도 HD현대일렉트릭 본우님하고 그리고 김정현 본부장님이 잘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또 참고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듣기로는 어저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안 했더라고. 아니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구나. 그럼 왜 안 했지? 실적이 안 좋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실적 예측은 옛날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한 것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640, 730, 810 영업이익 기준으로 세 군데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쉬핑이 늦게 되고 어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온다면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얘기도 있네요. 하나비전 그거 퀄테스트 통과. 그건 다른 얘기죠. 이 실적과 별도로 하나 정밀 뭐 그런 거죠.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봇 있잖아요. 수술 로봇. 네. 그런 것도 뭐 고영이나 루닛이나 뭐 이런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쿠닝지 님께서 전문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저한테 그 비염 수술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뇌수술 로봇은 좀 에바다. 로봇 수술은 전립선 말고는 현재까지는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또 전문직에 또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의사인지는 알 길이 없죠. 저도 커뮤니티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활동하니까 뭐 호나우드 이런 거야? 축구. 네, 뭐 전직 축구 선수입니다. 전직 연예인입니다. 뭐 전직 자영업자입니다. 현직 아니에요 현직? 네? 현직이잖아요. 현직? 그러니까 뭐 취미생활.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하니까. 현직인데.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해야 돼. 맞아요. 요새 보면은 커뮤니티도 알 수 막 없어. 정치, 시사, 무슨 경제 보면은 다 실명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 그 구독자분들은 이런 걸로 뻥 안 치겠죠. 전문이시니까 전문이라고 하실 텐데 뭐. 알겠습니다. 오케이. 코스피 음전 땡땡땡 진짜요? 그렇네. 그런가 봐요. 네. 코스피가 0.14%.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밀려. 아작이 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좀 밀리네요. 이거는 뭔가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해졌다라는 거 그럼 수급 이탈이 나온다라는 건데. 네. 근데 뭐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아까보다 수급이 좀 늘어났는데 글쎄요. 네. 역시 10시 전후로 해서 빠집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늘어나네요. 기관도 아까 1,100억 매수다가 700억 매수로 규모가 좀 줄었고 외국인도 마이너스 100억이다가 마이너스 500억대로 코스닥이 마이너스 500억. 9시 50분부터 외국인이 급격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쭉 밀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약간 그 하루하루 장을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9시부터 9시 20분 넓게 잡으면 9시 반까지만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고 그 뒤로는 변동에 좀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한 같아요. 2년은 맞죠?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어떠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 폭이 트럼프잖아요. 되게 클 거고 일기 때도 보시면 그 한 2년 정도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무역 확장법 때문에 거의 노이로제 왔었는데 아무튼 뭔가 어떠한 뭐 변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진짜 길게 들고 갈 거 아니면 닌자처럼 행동하시는 게 한동안은 좀 좋지 않을까. 특히나 지수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닌자 모드로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팽이 계단 오른다는 얘기를 제가 3년째 쓰고 있는데 달팽이가 계단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뛰지 못하잖아요. 계속 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뭔가 발판이 됐을 때 이제는 의미 있게 좀 움직이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한국이에요. 아까 그 반도체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지났으니까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버텨주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데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지고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같이 계속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 방향이 환율이 만약에 지금 다시 1460, 70으로 가지 않고 1440, 50, 40 정도에서 머물러 내려가면은 외국인 수급은 그래도 갈 만한 종목을 향해서는 구조적으로 있는 종목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천천히 분할해서 빠질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막 올라갈 때보다는 좀 빠지거나 주춤할 때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맞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속보 나왔네요. 연합뉴스에서. 캐나다? 네, 캐나다, 멕시코에. 그러니까 이거 뭐 관세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지.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가 아니 없지. 근데 아니 이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이제 속보는 뭐냐면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트럼프가 네. 캐나다, 멕시코에 네. 2월 1일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바로. 구정은 다 그냥 떡국 먹고 제대로 보내고 거기 떡국 2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 생각하고 있다. 그래. 아니 이거는 뭐 이미 나온 뉴스잖아. 아 근데 자꾸 이게 리마인드 시키면 되지. 그게 있어요. 그 행정명령이랑 그 취임사에서 관세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지 이번에. 네, 없었고 조금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없을 거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관세를 그렇게 인상을 25%로 하는 거는 어쨌든 진행을 생각했었던 걸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이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관세 좀 시간 괜찮겠다, 약간 여유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다시 롤백을 시켜야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 지금 뭐 아직까지는 미니 선물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그건 아니지만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었고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될 겁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이제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전 스토리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부분에서 올랐던 건 다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2차 전지가 전일에 비해서 이제 빠지니까 그것까지 뚜까 맞으면
얻어맞으면 약간 이제 그럼 자동차도 그래요? 다 자동차도 토해내야지. 현대차, 뭐 기아 같은 거 당연히 토해내. 아침에 좋았던 거 다 토해내는데. 토해냈습니다. 이미 토해냈어요. 토해냈죠. 예. 그게 낫는 거지. 그 걱정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네. 관세 다이렉트로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대체제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섹터. 이것도 오바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워낙 미국이 쉽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힘껏 오른 거잖아요. 예. 또 혹시라도 또 야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너네 이런 건 조건 다르면 또 주가에서 약간 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오늘 만약 조선도 만약에 주춤하다 그러면 진짜 제 생각에는 조선은 상대적으로 가장 세이프한 게 조선하고 반도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같이 빠질 때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원래부터 그 컨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죠. 근데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게 뭐 관세를 보류한다? 보류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보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때문에 좀 달리고 싶었던 거다.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끝. 자, 이따가까지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0.3% 마이너스 좀 많이 빠지네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이랑 조금 더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는 조금 웃으면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감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